자, 고1 2025년 6월 모의고사 고1이 되겠고, 문법 영역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11에서 12번. 다음 그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혼문장과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으로 나뉜다. 겹문장은 다시 문장의 짜임새에 따라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말하고,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의 연결 어미에 의하여, 자, 연결 어미, 결합된 문장을 말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문장에 대한 설명이지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도식화해서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크게 둘로 나누면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혼문장과 겹문장 어떻게 구분하느냐? 서술어 개수를 따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서술어 개수를 어떻게 따지느냐? 동사, 형용사, 그리고 뭐뭐뭐이다, 요거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있으면은 혼문장이고, 이게 두 개 이상 있으면 겹문장. 자, 겹문장은 또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 서술어, 연결어미,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된 이 형태에 따라서 앞문장하고 뒷문장 관계가 없어요. 그럼 대등접속이라고 하고,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가 있다, 그러면 종속 접속이라고 한다. 자,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래서 안겨있는 문장이, 안긴 문장이 전체 문장 안에서 어떤 그 문장 성분처럼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쉬워요, 이게 기본이. 자, 미리 좀 깔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는 문장이 되게 쉬운 이유가 뭐냐면, 안겨있는 애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성분으로 문장 성분처럼 작동한다고 얘기를 했죠. 어미를 보면 돼요, 어미를. 그래서 명사형 어미로 되어 있으면 명사절입니다. 명사형이 뭐가 있어요? 뭐뭐뭐 기, 요걸로 끝나. 그러면 명사형 어미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어나 어떤 목적어 역할을 하고, 때에 따라서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해요. 명사형 어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명사절. 그 다음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당연히 관형사형 어미로 되어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로 되어 있고, 관형사형 어미는 뭐 는, 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당연히 부사형 어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뭐뭐개, 뭐뭐도록. 그래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서술절을 안고 있는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 주어, 서술어. 이제 이 문장이 서술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용절입니다. 인용절은 직접 인용이냐, 간접 인용이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요 틀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문법의 기본, 어떤 문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단락은요, 네, 이런 문장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아는 문장에서 안긴 문장은 명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관형사절이 있다. 방금 다 얘기했어요. 쉬워요. 명사절은 아는 문장이 서술어 어간에, 자, 이게 핵심입니다.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고, 조사와 결합하여 아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 등의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부사절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 어간에 부사형 어미, 개, 도록 등이 붙어서 만들어지고, 아는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한다. 인용절은 서술어에 인용에 부사격 조사 고, 라고가 붙어서 만들어지고, 고를 붙이면 간접 인용, 라고를 붙이면 큰 따옴표 라고면은 직접 인용이죠.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기능을 한다. 서술절은 다른 절과 달리 조사나 어미등 문법적 표주 없이 아는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예시, 토끼는 앞발이 짧다. 자, 짧아야 뭐가 짧아? 앞발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하나의 문장인데, 토끼에 대한 서술어가 없죠. 이 말은 앞발이 짧다라는 문장이 토끼는 이라고 하는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 자, 여기에서 앞발이 짧다가 서술절에 해당한다. 관형사절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에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 을, 던이 붙어서 만들어지고, 아는 문장에서 관형어 기능을 한다.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 아주 잘 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네, 5가지 구분하는 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에서 관형사절이 절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빨간 사과를 샀다는 사과가 빨갛다라는 문장이 관형사절을 안긴 것으로 관형사절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아까 혼문장하고 견문장 구분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죠? 형용사 또는 동사 또는 서술격 조사이다.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그녀는 빨간 사과를 샀다 해서 예, 빨갛다, 샀다 2개가 있어요. 그렇죠? 빨갛다, 샀다. 형용사 하나, 동사 하나. 그러니까 얘는 견문장이라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이제 빨갛다는 것은 뭐가 빨가요? 사과가 빨갛다. 원래 문장은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긴 문장에서 빨간의 주어가 되는 대상은 사과인데 그것이 아는 문장에서 꾸밈을 받는 대상인 사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안긴 문장의 주어인 사과가 생략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빨간만 남게 되어서 관형사절인 안긴 문장이 절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뭐 요따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11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영수는 학교에 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다. 자,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동사하고 형용사 개수 따지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면 영수는 학교에 빨리 가다 원하고 있다. 자, 이거는 고 있다 하나의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2개가 있어요. 견문장이라는 얘기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 명사형 어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를 목적격 조사 붙어 있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명사절을 안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설명입니다. 기억에는 조사애와 결합해 부사어 기능을 하는 땡 틀렸죠? 부사어 기능이 아니라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사애가 아니라 를 그렇죠? 예. 그래서 조사를과 결합해 목적어 기능을 한 명사절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 있어요? 학교에. 얘는 그냥 부사어. 그렇죠? 예. 부사절이 아니라 얘는 그냥 부사어입니다. 자, 니은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집 정원에 드디어 라일락이 피었다. 자, 하나밖에 없네. 라일락이 피었다. 니은에는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 있다. 맞는 설명. 디귿. 하늘에 눈이 부시다, 푸르다. 부시게. 눈이 부시게. 자, 부사형 어미가 붙어 있죠? 부사절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에는 어미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절이 있다. 맞는 설명. 리얼. 그녀가 좋아하나, 좋아하다는 식당. 자, 뒤에 체온을 꾸며주니까 관형절을 안고 있네요. 인기가 많다. 자, 그리고 식당은 인기가 많다. 많다, 뭐가 인기가. 이게 하나의 문장이고 식당에 대해서 서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관형절도 있고, 그 다음에 서술절도 있고. 자, 리을에는 관형사절과 서술절이 모두 나타나 있다. 맞는 설명. 영희가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했다. 가자고. 인용절이 되겠죠? 미음에는 조사고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인용절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간접 인용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네, 답은 1번. 자, 12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예. 자, 가가 뭐였습니까? 확인해보자. 관형사절에 주어가 생략된 거. 적절한 것은 자, 내가 살다 마을. 그쵸? 자, 여기는 주어가 있어요. 내가라는 것은 내가 살던 마을에 한방눈이 펑펑 내렸다. 관형절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관형절은 여기에는 지금 주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손짓으로 운동하다 딸을 불렀다. 운동하는 딸 이렇게 되겠네요. 아버지는 손짓으로 운동하는 딸을 불렀다. 자, 그런데 요걸 보니까 누가 운동해요? 딸이 운동하는 거지, 그치? 딸이 운동하다예요. 이 문장이 안기면서 주어가 생략이 됐다. 왜냐하면 목적어하고 같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 3번도 확인. 내일 날씨가 화창하면 공원에 산책하러 가자. 이거는 안긴 문장이 아니라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에서 어떤 거? 종속 접속이 되겠다. 종속 접속은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다, 공원에 산책 간다. 하면 산책 간다. 예, 이래서 종속이에요. 조건으로, 가정 또는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고. 네 번째, 그는 하굣길에 학교 앞 서점에서 새 책을 샀다. 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동사, 형용사가. 그래서 얘는 본문장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우리 회사가 새로 개발한
제품이 개발한 제품이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하다. 그렇죠? 자, 얘는 우리 회사가 개발하다 이 문장이 제품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 우리 회사가 제품을 개발하다 이 문장이 되겠고 제품이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목적어 생략 주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에 가에 해당하는 예는 2번.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문법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법은 용어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념 정리입니다. 이건 암기죠, 암기.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적용. 이때 적용은 뭐냐면 문제를 독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선지가 무슨 내용인지를 내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법이 쉬워진다. 자, 13번. 보기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복합어 중에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에 어근이나 접사가 다시 결합해 형성된 것이 있다. 자, 이것도 좀 설명해 볼까요? 기억 나왔으니까 단어를 크게 둘로 나누면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 어근이라는 것은 뜻이죠, 뜻. 복합어는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이 된다. 합성어는 뭐냐?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 즉 어근이 두 개 이상 뭉쳐서 된 거. 물론 합성어도 뭐 융합 합성어냐 또는 종속 합성어냐 대등 합성어냐 이렇게도 구분이 돼요. 뭐 대등 합성어가 있고 뭐 종속 합성어가 있고 그다음에 융합 합성어가 있고 얘네들은 뭐냐면 대등은 두 어근이 합쳐지면서 각각 뜻이 살아있어요. 종속은 어느 한쪽으로 뜻이 쏠립니다. 예를 들어서 손수건 같은 경우 손수건 수건 쪽으로 뜻이 쏠려 있죠. 융합은 아예 새로운 뜻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춘추 이런 거 봄, 가을이란 뜻인데 얘네가 만나가지고 나이를 높여서 춘추라는 이렇게 좀 어르신들한테 나이 여쭐 때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게 융합합성어예요. 자, 파생어는 뭐냐면 여기 접사가 붙습니다. 어디에? 어근에. 그래서 앞에 붙으면은 접두사죠. 그래서 접두파생어. 접두사, 어근. 뒤에 붙으면 접미파생어. 어근, 접미사. 이런 형태로 돼요. 이것도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필수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면 복합어 중에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에 어근이나 접사가 다시 결합해 형성된 것이 있다. 자, 그러면 파생어에 다시 어근 또는 접사가 붙었다는 얘기죠. 예컨대 예시 복합어 놀이터는 어근 놀과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 놀이에 그렇죠? 왜냐면 기본 형태가 놀다야. 놀다에 접사 이가 붙어서 명사 놀이가 된 겁니다. 파생된 거죠. 여기에 다시 어근 터가 붙었어요. 터는 명사입니다. 명사. 자, 터가 다시 결합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놀이터는 어근 접사 어근의 구조로 된 단어다. 이걸 찾으라는 얘기네. 그러면 맺은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 형태 요거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맺음과 말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성분 분석이라고 하는데 맺음은 다시 어떻게 돼요? 무엇을 맺다와 이게 되겠다. 그러면 맺다의 어근에 전미사 음이 붙어서 파생이 된 거죠. 그렇죠? 명사 맺음으로 됐고 여기에 다시 어근이 왔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근에 접사가 붙고 다시 어근 붙은 거. 눈물샘은 어떻게 될까? 눈물샘은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눈물샘. 눈물은 다시 눈과 물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근에 어근이 결합한 상태에서 다시 어근이 결합한 거고 옷걸이. 얘는 옷과 거리로 구분이 되고 거리는 다시 걸다와 이가 되겠죠. 즉 어근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어근 플러스 어근 접사 요 형태죠. 가위질. 자, 가위와 질입니다.
가위는 다시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얘는 그냥 어근과 접사. 헛걸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 헛과 걸음으로 구분이 되고, 헛은 접두사예요. 걸음은 다시 걷다와 음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얘도 이렇게 접사 플러스 어근 접사가 되겠다. 따라서 이 형태 어근 플러스 접사에 다시 어근을 합친 것은 맺은말밖에 없네요. 답은 1번.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게 음운 변동 4가지 방식이죠. 그렇죠? 이것도 기본 개념들입니다. 기본 개념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문법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 국어 문법은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예. 다 합해도 한 50개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적용이에요, 적용. 자, 그런데 음운 변동은 음운 환경에 따라 2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색연필은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고, 넙죽하다는 탈락, 교체, 축약이 일어났다. 자, 색연필 왜 첨가인지 한번 첨가, 교체인지 한번 볼까요? 기본 형태가 색연필이야. 그쵸? 여기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색연필. 요게 되겠고, 자, 음운 변동은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먼저 여기에 색연필 이렇게 돼요. 이게 첨가입니다. 첨가. 니은 첨가가 생겨났고, 초성자리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모양이 이상하죠. 모양이 이상하니까 초성자리에 동그라미를 넣어준 겁니다. 이거는 소리가 없어요. 모양만 있는 거야. 때문에 색연필 첨가가 됐고, 첨가된 니은 때문에 앞에 비음화가 돼요. 그래서 색연필, 교체, 비음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넙죽하다 같은 경우는 먼저 넙죽하다 탈락이 있죠. 탈락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넙죽. 자, 요거는 된 소리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할게요. 카다 축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탈락, 교체된 소리, 그다음 축약, 거센 소리 되기. 이렇게 3가지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밥값은 교체와 탈락이 일어났고, 자, 한번 볼까요? 교체되는 거. 요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직접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표기하고 발음하고 같이 제시를 해요. 그러면 달라진 걸 찾으면 되는 거야. 달라진 거를. 달라진 걸 찾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이 쌍기역. 교체된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읍시읍시인데 하나만 발음이 됐죠. 그치? 탈락, 자음군, 단순화가 있고. 1번은 맞는 설명이고, 자, 2번째, 달코. 자,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히읗과 기역이 축약이 됐네? 탈락과 축약이 일어났고, 탈락은 없고, 축약만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물약, 첨가, 교체. 자, 얘는 원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래서 먼저, 물약, 첨가가 생기고, 첨가된 니은이, 유음화가 되는 겁니다. 교체 유음화. 그래서 첨가와 니은 첨가와 교체 유음화가 일어났고요. 닫힌. 자, 얘는 먼저 축약이 일어납니다. 축약. 그래서 닫힌 되고, 그 다음에 교체 구개음화죠. 교체 구개음화. 맞는 설명. 5번 상일은 탈락, 첨가, 교체.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삭 일이 될 테고요. 얘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가가 되겠네. 삭일. 그 다음에 첨가된 니은 때문에 앞에 끝소리 이응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탈락, 첨가, 교체 맞죠? 따라서 아닌 것은 2번.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이 제일 쉬워요. 왜 쉽냐? 그 문법 자체가 쉽습니다. 왜 쉽냐면 이렇게 다 설명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자료를 다 줘요. 그래서 비교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막상 처음 할 때는 잘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국어 문법 바뀌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지문이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근데 지문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새로운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쉬워집니다. 그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제 15번 문제.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역, 미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은 주어가 동작을 제2물 하는 능동문과, 그러니까 친절하게 되게 설명했어.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피동문으로 나눌 수 있다. 아마 1학기 기말 시험 때 요거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능동문과 피동문. 얘도 굉장히 쉬워요. 주어가 한다, 능동문. 주어가 동작을 당한다, 피동문. 피동문은 피동전미사. 자, 전미사는 이제 파생어로 만드는 거죠. 어근에 접사가 붙는 겁니다. 이희리기가 결합된 피동사를 쓰거나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아지다, 어지다를 써서 실현되는데 이러한 문법 요소가 중복으로 나타난 이중피동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피동 안 쓰고. 한편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피동문이 능동문으로 바뀔 때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거를 외우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보면 돼요. 바꿔보면은 자리만 이렇게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만 따져주면은 문장 성분도 쉽다. 외울 필요가 없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 자, 그림 그린 사람 누굽니까? 그죠? 능동문이네. 1번 기억은 주어가 동작을 제2물 하는 것을 표현한 문장 능동문 맞고. 니은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자, 세상이 덮이다. 지가 한 게 아니죠? 주어는 세상이잖아. 그치? 눈에 덮이다. 당하는 표현이다. 그쵸? 그러면 덮이다니까, 덮였다니까 덮다에 이가 왔고 과거 시제 선어만어음이 옷이 온 거예요. 그래서 덮이었다. 덮였다. 여기 전미사 이가 있네. 자, 니은은 피동전미사 이를 사용하여 앞부분 맞죠? 주어가 영향을 받는 것을 표현한 피동문이다. 맞는 설명. 디귿 금식이 사람들에 의해 버려졌다. 자, 버려졌다를 볼까요? 버리다. 그렇죠? 여기에 어지다. 그리고 그리고 어마람이 다. 버리어지었다. 버려졌다. 여기 어지다를 썼습니다. 어지다를. 디귿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문장의 주어가 목적으로 바꾼다. 자, 한번 바꿔볼까요? 음식이 사람들에 의해 벌어졌다. 자, 이거 능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바꿔보면 돼요. 그냥 사람들이 음식을 버렸다.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음식을 버렸다.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주어가 능동문에서는 음식을 목적으로 바뀌었다. 3번 설명도 맞는 설명. 리을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잡다. 여기에 희가 왔고 다음에 과거시에 선어만이 오셔왔고 어머람이 다 잡히었다. 자, 4번 리을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문장의 부사어가 주어로 바뀐다. 한번 바꿔볼까요? 능동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누가 토끼를 잡았죠? 사냥꾼. 주어가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토끼가 주어가 토끼를 목적으로 바뀌었고 사냥꾼에게 부사어가 사냥꾼이 주어로 바뀌었죠. 4번 설명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미음 그날의 교훈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교훈이 새겨지다. 미음은 피동정미사 기가 붙은 피동사. 이게 틀렸다. 그죠? 새겨졌다를 한번 볼까요? 기본 형태가 뭡니까? 색이다지 색이다. 기 한번 만약에 기가 피동전미사라면 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새다? 새다라는 말은 물이 새다라는 동사가 있긴 하는데 얘는 깊이 색이다 그 뜻이 아니죠. 그죠? 다른 동사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 형태가 색이다입니다. 기본 형태가 색이다. 여기에 뭐가 왔어요? 아어지다가 온 거죠. 그리고 엄마럼이 선어머럼이 엄마럼이 다. 그래서 새겨지다. 새겨졌다. 그래서 앞부분 틀렸네. 피동전미사 기가 붙은 게 아니죠. 따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중피동 아니에요. 얘는. 자, 이렇게 해서 문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